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이 홍보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김재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정말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청약 통장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이 별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청약 당첨과 무관하게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만 들으면 약간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히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입 당시에만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그 자격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아, 그럼 이 조합원 자격이 안 되면 조합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조합추진위원회가 지자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에 6개월 이전부터 사업 추진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주민이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돼서 조합원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서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이 조합이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1년 전부터 계속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약 25평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할 게 세대주인 조합 가입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 속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주 이력은 가입자만 따지는 건데 이 주택 소유 여부는 가입자인 세대주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뭐 부모나 배우자, 뭐 자녀들까지 다 따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가입을 하신다고요? 예, 일부 조합에서 부적격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준조합원, 임의세대라고 이게 칭하는데요. 주택법령에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또 임의세대는 일반 분양 세대를 뜻하기 때문에 조합원과도 무관합니다. 몇몇 조합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게도 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가입 자격이 안 되는데 계약을 종용하는 거는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명백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이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조합원 계약이 아닌 임의세대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법상 임의세대 분양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세대 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총회 결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 그런데 이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조합원 분양 후 남는 세대 수가 30세대가 넘을 때는 공개 분양을 거쳐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신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실제로 좀 해결한 사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 의뢰인분이 홍보관 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는지 재차 묻고 또 묻고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 그래도 어떤 불안감을 느끼셨는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조합원 자격이 안 되셨던 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죠. 그러면 외국인이 혹시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앞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의뢰인은 가입 당시에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그런 사실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합 측에선 문제가 없다 이런 말하면서 계약하시면 된다. 계약을 종용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가입한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문제가 있다, 가입이 안 된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안하면 확인서까지 써주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확인서인가요? 예, 확인해 보니 사실상 효력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관 직원의 실수로 생각했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조합원 분양 계약서가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직원은 애초에 이 의뢰인분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계약 취소와 분담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두 번째 내용 증명이 전달됐을 때 조합 측에서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아, 그래도 잘 해결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계약을 희망하는 분들은 먼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